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 8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TF, 등기부 부본 자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 의심 자료 등 국세청은 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양권 거래 과정 외에도 부동산 매매, 증여 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혐의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건저당권 등 과세 자료와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자금 능력이 부족한 자의 채무 상환 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 재산 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로부터 빌린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를 살펴보면 먼저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입니다. 또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없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하거나 저가에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를 탈루한 자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채무 이용 변칙 증여 혐의자도 39명이 선정됐는데요.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와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를 비롯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 분석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여 거래 금액의 적정 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 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됐거나 사업소득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혐의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RTMS에 부동산 분양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당첨자 등 분양권 전매 혐의자의 파악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또한 올해 건전한권 자료를 전산 구축하면서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을 통해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루 혐의자 선정과 해당 채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향상된 과세 인프라를 통해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의
편법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를 더욱 촘촘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이번 조치가 탈세 없는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